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 해당 저서의 출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와 정가 판매만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출판기념회 개최 이틀 전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요. 물론 중앙선관위의 고충은 이해합니다만 과연 이 정도로 정치권의 출판기념회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까요? 결국 정치인들은 인세만 받으라는 건데 인세도 출판사와 정치인 간의 계약이어서 이 역시 컨트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무런 제재 수단도 없는 출판사 직원이 정가 이상의 돈을 내는 이들을 어떻게 제재할 것이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서워할 정치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를 생각하면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정치인들이 낸 책 중에서 읽을 만한 책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를 기념한다는 것도 우습지만 이 정도 대책을 가지고 잘못된 관행을 고친다는 것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관리해서 선관위 직원이 출판기념회를 지키지 않는 한 출판사에 떠넘겨가지고는 절대 문제 해결 안 될 겁니다. 여야는 물론 이런 선관위의 결정에 환영하겠죠. 안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단열재 따사론. 따사론일세.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점점 계절이 겨울로 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춥습니다. 아직 집에서 출발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옷 좀 단단히 입고 나오시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네요. 자, 이런 아침에 오늘도 뉴스 정리해봐야겠죠?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어제 보일러 틀어놓고 잤습니다. 처음으로. 아니, 그래요. 그거 진짜 뭐 보일러 갑자기 그러니까 뭐 네. 거꾸로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네.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네, 간단하고 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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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치인들이 선관위에 감사하는 거예요? 뭐 누가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예? 네, 이게 뭐 참 이게 땡큐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데요. 그게 아니고 이제 국정감사 한다고요. 아, 감사한다고? 오늘 시작입니다. 아, 예, 네. 예, 오늘 시작이군요. 감사 인사가 아니라 예. 감사해야 할 대상이 우리가 말해요. 네. 이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 국민들이 그러면 좋은데. 그런데 이게 그럴 상황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신경질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난감합니다. 대상이 672곳 이렇게 네. 발표됐는데요. 12개 상임위가 이제 오늘부터 풀가동 된다고 하더라도 상임위별로 평균 이게 다 다른데요. 이 56곳이 되는 셈이고요. 딱 20일 동안 진행되니까 네. 상임위별로 하루에 평균 2.8곳. 그러니까 거의 3개씩 처리해야 된다는 상황이죠. 예. 150일 넘게 대치 국면 속에서 혼란을 겪다가 사전 준비 단 6일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벼락을 치면 이 제대로 문제와 개선책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의문입니다. 이게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요, 나중에 핵심이 뭔지를 알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걸 잘 아니까. 그런데 이게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갑자기 벼락치기 하려면 네. 핵심이 뭔지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 뭐 참고서나 이런 거 사고 보고 이런 경우 옛날에 많았잖아요. 네. 가방이 무거워지고. 네, 이 똑같은 일이에요. 피감기관은 매번 맞습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국회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다 얘기죠. 보니까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싶은 또 욕망을 가진 국회의원님들께서 주로 큰 소리 치거든요. 예. 뭐 대단한 것처럼 막 야단치고 그러는데 자 올해는 조금 달라질까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기할까요? 우리 내기합시다. 네? 달라지나 안 달라진다? 네. 안 달라진다. 국감에 대해서 여야가 정책화둔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안전과 민생
그리고 이제 반면 야당은 증세 문제와 반서민 정책을 파헤치겠다 이런 전략인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자기 경고들은 했어요. 김무성 대표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보여주기식 국감, 증인을 호통치고 망신 주는 인격 모독의 국감은 안 된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김태호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이용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기업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불러서 슈퍼 갑질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뭐 야당입니다만 쓸데없이 사람을 많이 부르는 건 반대. 특히 기업인들을 괜히 호통치려고 부르는 건 실속 없다. 비슷한 결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렇게 될까요? 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그랬잖아요. 안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이라는 얘기가 이것도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어제 국회가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증인에서 빼주세요. 이런 질의는 좀 피해주세요 하는 사전 청탁성 냄새가 솔솔 피어오르는 그런 광경이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피감기관, 뭐 기업 조직 670여 곳 그래도 결국 이게 조사의 방법이라는 것이 사람 불러다가 묻고 질타하고 대답하라고 이제 윽박지르는 재래적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욕먹는 게 낫대요. 윽박지르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불려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그냥 집에 가잖아요. 작년 국감인데요. 예를 이제 들어드리면 200명가량의 기업인들이 불려 나왔습니다. 예. 작년에도 이제 부실 국감이었는데요. 대기 시간은 말씀하신 대로 하루 종일이었는데 1인당 평균 5분 내외의 답변 시간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럴 거면 왜 불렀나 이제 이런 문제인데 올해도 지금 보면 제2롯데월드 안전 문제 때문에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대상으로 올라 있고요. 또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 그 외에 전현직 이 기업 임원들이 대거 증인으로 불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야당은 부당노동 행위 의혹을 따져야 되겠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나와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나와라. 이렇게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여당 쪽에서는 경제 활성화 때문에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증인 채택은 반대하는 입장. 이미 증인 공방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제가 올해로 방송한 지가 데일리 방송을 계속한 지가 14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14년 동안 방송하니까 우리 국회의원분들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제가 충고 하나 해드릴게요. 요새는요 소리 지르고 막 지들끼리 싸우는 토론 시청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버하지 마시고 예? 좀 시청률 그렇게 주목을 끌고 싶으면 요새 텔레비전 열심히 보세요. 어떤 게 시청률 잘 나오는지. 혹시 그렇죠. 시청률 궁금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국감 어드바이스. 네. 진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오버 주셨네요. 좀 제발 하지 마시고. 근데 사실 남호통 칠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행사성 보니까 형편없던데요. 맞습니다. 국회의원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법안이 9천여 개 정도 되는데 1인 평균으로 보면 이제 30여 건인데요. 네. 이 중에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의 가결률 뭐 가결이 돼야 법안이 발효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129명의 의원이 가결률 빵.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법안을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결과가 나와서 네. 이 중에 또 칠상봉 재보선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의원분들 16명을 제외하면 110명 정도 딱 3분의 1이 법안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안 했다. 생산성 제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호통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맞습니다. 근데 또 굉장히 그 활동이 많으신 정치인들일수록 이 발의 법안하고 가결 법안의 이 숫자가 굉장히 떨어지더군요. 의원실에 앉아 있으실 시간이 없는 왜냐하면 거죠. 바쁘셔서 그런다는 네. 건 제가 아는데, 그래도 우리 같은 학교에 있는 사람도 1년에 한 번씩은 쓰거든요, 논문을. 그럼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1년에 한 건 정도는 하셔야지. 최소한. 예, 네. 최소한. 그래야지 좀 체면이 그래봐야 있으시죠. 이제 임기 4년 동안 4건 정도 되는 건데요. 그것도 그냥 이게 실적으로 올리기 위한 게 아니라 핵심 법안을 찾아서 연구해서 하셔야죠. 근데 이거 법안 가지고 세는 건 반대예요. 저는. 가결 네. 법안이 몇 개냐 가지고 세야지 법안 가지고 세면 맞습니다. 별거 맞습니다. 다요. 리사이클링도 하고 아주 친환경적인 의원들이 많아요. 네. 옛날에 폐기됐던 법안들 다시 꺼내가지고 자기가 네. 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아이고. 또 청부 법안이 청부 발의있는 거 있잖아요. 네. 정부가 여당 의원한테 대신 좀 발의해달라 그러는 거. 그렇죠. 이런 거에서 법안 발의 건수 채우는 사람들. 이거 중요한 안 봐도 지적이십니다. 뻔하거든요.
가결은요?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가결된 것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좀 그러니까 이게 국회 되는데. 생산성을 따지기에는 어제 세월호 대검찰청 발표가 있었죠. 예. 그 내용도 지금 이제 시끌시끌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국감 끝나자마자 이 10월 27일 되는데 그럼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 또 우리 정부가 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개헌 논란 솔솔 나오고 있어서 맞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 개헌은 국회 회기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박 대통령 언급이 나왔는데요. 여의도발 개헌 논의 필요성 제기에 이 브레이크를 건 상태입니다. 그리고 야당은 이제 당장 대통령 개헌 반대 언급 대단히 부적절한 일 이렇게 또 논평을 했는데요. 이 국내 정치 상황 시끌시끌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간이 노벨상 발표 주간이라 노벨상. 네, 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전 정말 인류가 감사해야 할 일이고 또 상을 받는 사람들이 또 감사해야 할 일이고 이게 좋은 감사인데 어제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나왔는데요. 뇌 속의 내비게이션의 원리를 이제 발견한 존 오키프라고 하는 학자와 모저 부부가 이제 수상자가 됐는데 존 오키프는 또 조만간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 왜 와요? 뭐 강연하러 오시겠죠. 강연하러. 네. 그리고 오늘은 물리학상, 내일은 화학상, 그리고 다음 주 보시면은 뭐 평화상, 문학상, 경제학상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노래일까요? 오늘 국정감사합니다. 노벨상도 타고 서로 감사할 일 많은 우리도 좀 문명사회 문화에 관심 기울이면 좋겠는데요. 정치 소식만 듣다가 성질만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감사 아바 노래 Thank you for the music. 근데 이거를 아만다 사이프리드 뮤지컬 맘마미아 버전으로 한번 들어주시죠. 그렇죠. 이 노래가 저희 와이프랑 연애할 때 많이 듣는 이게 아주 맑은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I'm so grateful and proud. All I want is to sing it out loud. So I say thank you for the music, the songs I'm singing. Thanks for all the joy they're bringing. Who can live without it? I ask in all honesty. What would life be without a song? For giving it to me. Mother says I was a dancer before I could walk.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후임을 뽑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대표 선출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9일인데요. 어제 입후보 신청이 마무리됐고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누가 신임 원내대표직을 맡느냐에 따라서 복잡한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역학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도 온건파를 대변해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요번에 출마를 하셨죠. 지난번에도 출마를 하셨는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사정을 봤을 때에는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 이 여당과의 협상뿐만이 아니라 당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내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고치고 싶으십니까? 우선 당내 기본적인 공정성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당의 강건함, 국민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야당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다. 정말 지리멸렬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저희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평가로부터 벗어나서 강하고 공정하고 우리 당내에서 소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130명 의원의 에너지를 총동원하는 그런 임무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종걸 의원께서 공정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모바일 투표 논란하고
또 하나 경선이냐 추대냐 하는 바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 네트워크,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 그 모바일로 이미 상처받은 그 각자의 입장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미 정리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그 과제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 세대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도 공정에 있어서는 좀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이제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심각하게 된 것은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계파 갈등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의 정책 집단으로서 건전하게 나가는 것은 우리는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르고 자연스럽고 정말 유능한 당을 만드는데 결정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된다. 예컨대 우리 당내에서 많은 인재가 있는데 이런 적재적소에 이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계파라는 생각에 있어서 리더가 그 사람을 못 쓰고 다른 분을 쓴다면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결정을 계파가 막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당내에서도 많은 이제 지적이 되고 했기 때문에 정말 리더만 원내대표만 허심탄회하게 욕심을 버리고 자기 사심을 버리고 소통하면서 한다면 근데 그런 실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마련되었다. 왜냐하면 위기의식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위기의식 가져야죠. 근데 지금 리더십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문희상 비대위원장 만일 이정걸 의원께서 원내대표가 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같이 일하실 분인데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사실 모바일 얘기 먼저 꺼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김현 의원 사태 문제에 대한 사과도 아주 정말 전광석화처럼 이제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리더십 상당히 문제 있다라는 얘기가 많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문희상 위원장님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그것은 좀 약간 전도된 소식인 점이 많습니다. 예. 문희상 위원장님은 모바일 문제는 이미 정리된 문제다.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그것이 어떻게 변경된다는 것은 그렇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또 직을 걸고 이번에 정말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이 누구보다 강한 분입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과 제가 잘 맞추면 이런 과제들을 당의 여러 가지 정말 신뢰 위기, 능력의 위기, 미래 위기까지 있는 그 당을 잘 추스르는데 충분히 좋은 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는 이른바 범친노, 친노 쪽으로 이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종걸 의원께서는 사실 비노의 대표 주자시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도 친노, 비노 사실 이 대결구도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게 물론 잘 섞이면 좋겠지만 그게 여태까지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그게 잘 섞이기 힘든 구도 아닌가요? 예,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희상 위원장님이 지난번 그 14 남북 공동 성명 7주년 그때 가셔서 웃음말로 말씀하시는데 아주 그 지략적인 생각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친정에 왔는데 박수 하나 안 주십니까? 이러면서 그분이 그 노무현 재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많은 분들을 친정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비노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노무현 대통령 수행실장 하면서 대통령 되시는데 저는 정말 온몸을 다해서 했다고 지금도 자부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갈라져 있는 현안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비노다, 친노다 이런 것은 그렇게 이제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희상 위원장님이 모든 분들한테 나는 친노가 아니다.
예. 이미 극복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정치를 거의 마무리하고 예. 본인의 이제 인생에 있어서 이 최고의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아주 헌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게 좀 웃어서 죄송한데 그 친노 쪽이나 주류 쪽에 속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개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바깥에서는 다 개파로 보이거든요. 그거 참 신기해요. 안에 있으면 안 보이고 밖에 있으면 보이나요? 예, 오히려 밖에서 보면은 움직이는 극할레타에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지금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심각한 의사결정에 이제 장애가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저는 뭐 개파가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심각성이 너무 이제 우리 의원들한테는 위기 의식이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소통하고 알겠습니다. 묶어내우면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의원이 그 세월호 협상을 두고서 패배했다 이런 패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런 단어들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볼 때에는 사실상 친노들에 있어서의 목소리 개파 이런 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만일 이종건 의원께서 원내대표가 당선되더라도 비슷한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친노 쪽에서? 뭐 저도 그 생각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지금 세월호 협상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진상규명이라는 목적을 아직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라운드는 뭐 저희는 패배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패배의 원인을 잘 분석하면 저는 2라운드를 다 회복할 수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유가족들의 생각들이 국민들한테 잘못 알려졌습니다. 뭐 벼락부자 하려고 한다. 또 무슨 학자금 학업의 최고의 그 특혜를 받으려고 한다. 의사상자가 되려고 한다. 유가족들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서로 경쟁하면서 약속했던 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오로지 한 목소리를 내왔던 유가족들의 생각들을 우리는 좀 국민들이 이제는 좀, 그렇구나를 알아주신다면 거기서부터 진상규명의 의지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을 잘 끄집어내는데 민주당이 좀 역할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2라운드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라운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내대표가 되시면은 제재 협상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미 어려운 마음으로 독배드는 심정으로 박영선 원내대표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절차는 많이 끌려다녔고 내용에서도 저도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세 번째 협상한 내용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도 듭니다. 실패된 협상이라고 저는 뭐 꼭 단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주 어려운 옳지 않은 협상을 결과를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표가 도장을 찍은 마당에 그것을 무효화하면서 재협상 투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내용에 있어서 주자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마음으로 2라운드를 시작하는 그 주자 간에 있어서 파트너 간에 있어서는 서로 예의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통 부족으로 우리가 실수한 점에 대해서는 좀 지적하면서 어떤 거는 인정하면서 그 진상규명을 위한 올바른 길에 제가 한나라당 새누리당에게 호소하고 좀 더 분명히 입장을 정하는데 저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문제를 회복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원내대표 선출 방식은 결정이 됐습니까? 경선이냐 추대냐 뭐 합의 추대 뭐 이런 얘기 아직도 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제 뭐 저를 보면서 네 사람이 주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에 지금 어려운 상황 무슨 뭐 자리를 가지고 나누냐 뭐 다투냐 이런 것들이 결코 국민들에게 좋아 보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합의 추대라는 것이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 원칙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합의의 노력을 할 것이고
저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4명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위해서, 당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입장에 있어서 좀 먼저 가까운 주승용 의원과는 뭐 100% 저는 이제 단일화를 할 것입니다. 예. 사안별 또 그리고 주자별 단일화를 꼭 해서 우선 그 당원들 우리 의원들께서 합의를 원하신다면 합의 추대도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번에 나오신 4분 다 이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다 점잖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만 나오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친노나 주류 쪽에서는 우윤근 정책위 의장이 여태까지 세월호 협상 과정에서 쭉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일의 연속성에서도 우윤근 정책위 의장으로 추대되는 것 아닌가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근 의원의 친화력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특별한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세월호 협상의 실패입니다. 그 실패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이 시기에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끌려다닌 새누리당에 대한 그런 강건한 그 자세라든지 예. 그리고 그 협상을 사실상 좋게 만들어야 될 어떤 임무 이런 점에 있어서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협상에 하나의 주역을 했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는 적절치 못하다. 저는 그런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박영선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같이 이제 밖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여러 가지 능력도 출중하시고 이런데 너무 안에서 흔들었다라는 느낌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종걸 의원께서 만일 원내대표가 되신다 하더라도 박영선 의원과 같이 비노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생각 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적한 점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저는 경청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마지막에 무슨 계파에 의해서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세월호 협상과 관련해서는 저는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공명심, 어떻게 보면 소통 부족을 통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걸 꼭 해봐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공명심, 욕심이 좀 앞서지 않았나. 그래서 전 의원들 무슨 여러 입장과 그 갈래와 전혀 상관없이 전 의원들을 깜짝깜짝 놀래게 연속적인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실수를 하면서 협상이 의원들에게 수용되지 않으면서 무너진 케이스이죠. 예. 그래서 이 협상과 관련해서는 뭐 무슨 다른 의원들의 어떤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일종의 자기 변명으로 들리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 텐데요. 개헌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되시면 개헌 얘기 끄집어내실 거예요? 예, 개헌은 지금 이제 이미 이만큼 진행되고 있는 정책 산재들을 해결하는데 우선 가장 큰 이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것은 열어놓고 개헌 문제는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이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채로 뭐 개헌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많은 두꺼운 논의가 좀 필요하고 열어놓은 논쟁 속에 좀 더 새로운 사항이 저는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드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 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말씀하세요. 더 듣겠습니다.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행복한 도시를 위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 의견을 보내주세요. 생활임금제같이 따뜻한 서울을 만들 지혜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꿈꾸는 도시를 만들 묘안도, 초미세먼지를 줄여 숨쉬는 도시를 만들 방법도 모두 서울시 응답소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로 서울이 한 뼘 더 자랍니다.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함께 서울, 서울특별시.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의정부의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파크에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도봉산역까지 연결되는 BRT 개통 예정. 수변공원, 천보산의 푸른 자연과 전세대 4베이, 판상형 설계로 공간의 여유까지. 10월에 찾아옵니다. 윌라 기지구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파크. 문의 1899-7566. 신기만 해도 살이 빠지고 몸매가 이뻐진다. 뭐 이런 광고. 이게 기능성 신발 제조 회사들이 했던 광고라고 하는데요. 이런 광고들, 이 제조 회사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환불 요구를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신발의 효과를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김호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런 신발 있으면 진짜 저도 우리 김혜민 PD도 한 켤레 달라고 그러는데, 임산부한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옛날에는 딱 운동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네네. 요새는 런닝화, 워킹화 거기다가 있잖아요. 발에 땀이 나면 바깥으로 다 나가는 뭐 그런 신발까지 별게 다 있고, 뭐 공기도 넣고 뭐 이러는 모양이에요, 신발에.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된 기능성 신발은 다이어트용 신발인 모양이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신발은 주로 워킹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워킹할 때 쓰는 운동화. 그러니까 워킹화입니다, 대부분. 예. 그런데 이 광고 문구가 어땠어요? 좀 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워킹화를 광고하면서 예를 들면 늘씬한 여성들의 이미지와 함께 신고 걷기만 해도 하체의 특정 부위 근육이 일정한 수치만큼 증가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몸매가 관리되고 각성미가 살아난다. 라는 등의 문구를 사용해서 신기만 해도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난다. 예. 그런 내용으로 내용 광고를 한 것이죠. 그렇군요. 네. 아유, 뭐 전 세계 이런 발명품이 있으면은 전 세계 위대한 발명품 100개 중에 하나 들어갈 텐데.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광고했으니까 가격도 비쌌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얼마 정도 했습니까? 이제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네. 여러 가지 브랜드별로 가격 차이는 있으나, 문제가 되는 기능성 운동화는 대체로 10만원에서 17만원대로, 이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10만 원에서 17만 원이요? 네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워킹화라고 아까 그러셨죠? 예, 이렇게 워킹화 치고는 상당히 비싼 가격인데, 네. 근데도 살 빠진다니까 구매한 사람들이 많았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매한 사람들이 신고서 돌아다녀 보는데
살이 안 빠진 거죠. 이거 자꾸 웃으면 안 되는데 기가 막혀서 그래요. 예. 살이 안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공정위에 막 이 항의를 하고 이 고발하고 이랬나요? 실제로 소비자도 신고도 왔고, 예. 그다음 소비자 단체에서도 신고가 왔었습니다. 많았나요, 그러니까 건수가? 건수가 조금 있었고요. 예. 소비자 단체에서 강력하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3년 전인가 그때 여러 가지 계속 TV를 틀면 광고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신발 광고가 많았었습니다. 그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신고를 받으면은 공정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이제 그 광고 효과에 대해서 실증을 합니다. 실증을. 예. 실증은 이제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그 광고 효과를 실제로 증명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공정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심사를 했는데 실제로 그 광고 효과처럼 이제 광고에서 말하는 효과가 실제로 증명되지를 못한 거죠. 예, 그렇죠. 못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직접 신고서 그냥 한 달 정도 다녀봤는데 몸무게가 이상이 없던가요? 아니면 직원들 다 신고 다녔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 신어보지는 못했고요. 예. 일부 제 주위에서 이제 많이 신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 실증을 하신다고, 검증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검증하는 과정도 실제로 신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회사는 뭐라 그러던가요? 당신네들 이거 왜 이런 식으로 광고했냐고 공정위에서 얘기 안 합니까? 회사에서도 실증 자료를 이제 제출을 했었는데, 그 실증 자료를 보니까 객관적인 실험 결과가 아닌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수치 이제 근육 활동 수치가 있는데 엉덩이 근육 30% 증가, 허벅지 근육 11% 증가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광고한 그 실험 결과가 그 실험 결과가 이제 전문가들하고 이제 회의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회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보니까 그런 이제 수치만큼의 효과는 없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 7941님이 이런 질문해 주셨네요. 이번에 적발된 브랜드는 뭔가요? 이런 질문해 주셨는데. 네. 예. 맞나요? 이 브랜드가? 예. 지금 이번에 적발된 브랜드가 9개의 브랜드거든요. 예를 들면 리복, 스케쳐스, 그다음에 뉴발란스, 휠라, 그다음 르카프, 그다음 엘레세, 스케쳐스, 지금 이런. 다 유명한 회사 제품이니까. 저래도 이거 신으면 살 빠질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피해 보상 움직임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아직까지 저희 공정위에서 판단만 내렸고, 이제 공정위에서 정식 의결서가 의결서 작성해서 이제 송달이 돼야 되는데 아직 송달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송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송달되면 그 송달을 근거로 소비자들이 이제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그다음 피해 소송을 법원에 이제 낼 수는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공정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회사들은 더 이상 그런 광고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정명령을 그런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다음에 또 그에 대한 과징금도 공정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 과징금이라는 건 과장 광고에 대한 겁니까? 허위 광고입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일부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과장 허위. 있고, 과장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들 회사는 그 신발을 팔 수 없게 됩니까? 아니면 팔 수는 있지만 광고만 못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광고를 과장되게 해서는 안 되죠, 다시는. 예. 근데 이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제 그걸 아까 무슨 증서라고 뭐라고 그러셨죠? 그거 제가 좀 무식해서. 그거 왜 배달이 되면은 의결서입니다, 의결서. 예. 그거를 받으면 시민단체나 시민들, 소비자들이 이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게 된다고 그러는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피해 보상,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사업자와 이제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은, 사업자와 이제 합의를 해서, 네.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송 가서 이제 소송에서 법원에서 얼마 금액을 소비자한테 보상하라, 그렇게 환불 금액이 정해지는 것인데요. 그거에 관해서는 그렇죠. 네, 저도 확신은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체 집단 소송 같은 걸로 좀 피해 보상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네, 그렇진 않고요. 예. 미국도 이제 집단 소송을 소비자들이 일단 제기를 했고, 예. 그런데 판결이 내리기 전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합의를 하는군요. 예, 합의를 해서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소비자와 사업자와 그리고 미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계 당사자가 이제 서로 합의를 해서 예. 소비자한테 일정 부분 피해 금액을 보상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종결한 것이죠. 예. 아니 이런 신발 사셨던 분들은 또 우리 방송 들으시고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도 하셔야 될 거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김호태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었습니다. 카니발과 삼바, 축구가 하나로 춤을 춘다. 대한항공 브라질 상파울로 주 5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주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우니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주얼.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는요. 체육기자연맹 회장 김경호 기자 연결해서요. 이번 아시안게임 한번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여러 국제 경기가 있었죠. 근데 이번 아시안게임만큼 사실상 운영 면에 있어서 비판을 받은 그런 경기도 그리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칼럼을 하나 어제 써서 보냈는데 그 칼럼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북한의 고위급 최고위급 실세 3인방이 오지 않았더라면 아시안게임은 더 욕먹을 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요. 과연 체육 전문 기자들은 이번 아시안게임 어떻게 보는지 3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뒤 8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